그래서 지금 우리 소년들이 화형대에 묶여 불에 타 죽고 있어.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갑자기 엉망이 된 상황을 생각하며 눈앞에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 그는 기사가 되어 이름을 떨쳤고 인생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하지만 지금은 미디엄 레어로 구워졌고 어떤 결정들이 자신을 망쳤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러자 갑자기 그에게 충격을 주었다. 아, 맞아. 여왕이 클라인을 불러서 클라인, 네가 흑룡 여왕을 죽이면 나랑 결혼할게 라고 말했던 순간이었어. 그리고 봐, 난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아. 하지만 어떤 뚱뚱한 여왕이 내게 그런 말을 했다면 네, 전 전투에 돌입하고 있어요. 2명, 우리 아들은 훗날 왕족의 뒷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하며 내가 들어가겠어 라고 말했어요. 몇 년이 흐른 뒤 클라인은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는 사방에서 전투를 벌여 악마 군대 전체를 섬멸했다. 이제 그와 왕족의 뒷모습을 찍는 것을 가로막는 유일한 존재는 이 사악한 마녀뿐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과장하며 전장으로 돌진했고 실제로 해냈다. 드래곤 퀸을 쓰러뜨리는 것. 모두가 정신이 나가서 미친 듯이 축하하고 클라인이 왕국을 구한 것에 대해 찬양하고 있어. 승리 축하 연회에서 모두가 클라인의 업적을 칭송하며 그가 불가능을 해냈다고 떠들어대는 장면으로 잘라냈다. 하지만 클라인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이 NPC들을 모두 무시하고 여왕에게 곧장 걸어간다. 그녀도 그를 칭찬하며 술 한 잔을 권한다. 클라인은 그걸 받아들고 야, 내가 이기면 술 한 잔 같이 하자고 했던 약속 기억나지? 남자가 이 순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잖아. 여왕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달콤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며 빨리 마시라고 권한다. 클라인은 망설임 없이 한 번에 전부 마셔버린다. 다음 순간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세게 부딪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한편 이 배신자 같은 여는 여전히 같은 미소를 띤 채로 그의 머리 위에 서 있다. 그러자 이 외눈박이 노미 클라인이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소리치기 시작하더니 기사단을 왕에게 반역하게 만들려 한다고 말하며 모두를 시켜 클라인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밤마다 혼란스러워 클라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말이야. 그 남자가 방금 왕국을 구했어요. 왜 그는 반란을 일으켰을까? 하지만 아니, 이 쓰레기들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 그들은 먼저 클라인의 친구들을 붙잡아 두고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는 사람은 모두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발표한다. 현재로 돌아온 2사람, 그리고 클라인은 말 그대로 화형대에서 반쯤 익은 채였다. 그는 군중에게 자신이 배신자라고 생각하는지 묻으며 절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불감한 놈들이 뭘 하는지 알아? 그가 죽어가는 동안 돌과 채소를 던지기 시작한다. 그는 고전적인 복수극의 대사처럼 2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것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복수심에 불타오른다. 일반적인 복수극 같은 거. 몇 시간 후 불길은 잦아들고 클라인은 이제 쟤만 남았다. 그러자 파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다가왔고 와, 예술가들이 여기서 정말 대단한 걸 해냈네. 그녀는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꿈을 쫓느라 인생을 낭비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녀는 거대한 마법을 소환하며 마법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몇 초 후 우리 아이가 돌아왔고 첫 마디가 나는 온 세상을 파괴할 거야 였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 그 남자는 왕실 백스톱을 받지 못했다. 3년 후를 돌아보면 놀랍게도 클라인은 여전히 세계 파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 그냥 나와서 심심해서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중이야. 바로 그때 그는 시장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기로 결심한다. 그가 쉬고 있던 지붕에서 뛰어내리며 시장으로 내려가면 오락시간이 될 거라고 말하는 이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 일반 사람들의 무기를 강제로 빼앗으며 여왕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어. 배경에는
분홍색 머리를 한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는 이 빌어먹을 놈들 중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들고 있는 부러진 검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때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소녀는 울기 시작하며 칼이 망가졌으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설명하고 자신의 어머니의 유품이라면서 그 칼을 계속 간직하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인간적인 배려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 망할 놈은 칼을 그녀의 목에 겨누며 죽어나 죽어라라고 말하고 이 빌어먹을 놈은 실제로 어린아이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연결하기 전에 그의 검이 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기사는 즉시 몸을 돌려 누가 그랬냐고 물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아들 클라인이 옥상에 앉아 저 사람을 얄밉게 쳐다보고 있네. 그가 소리치는 모습을 본 군중 전체가 환호하기 시작했고 시로가 우리를 구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장은 클라인을 가리키며 명령에 불복종하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우리 할인 로빈후드는 신경 쓰지 않아요. 기사들이 그에게 돌진했고 다음 프레임에서는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클라인은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선장은 직접 운에 맡겨보기로 결심하지만 우리 소년이 스윙 도중에 손을 잡아차해서 바로 가족의 중요한 부위에 치명적인 발차기를 날린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기사들에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만약 무언가를 시도한다면 앞으로 태어날 아들과 딸들을 절대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한다. 아무도 자신의 견과류를 재배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제안을 받아들여 도망쳤지만 클라인에게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홍색 머리를 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가 시로라고 부르며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클라인은 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기사들이 두고 간 물건은 무엇이든 가져가도 좋다고 말한다. 그래서 클라인은 또 다른 옥상에 올라와 자신이 얼마나 지루한지 불평하고 있다. 그때 이 여사제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우리 소년이 기사도적인 도둑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말하더라. 그런 후에 어떻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어. 시로는 그녀를 간신히 흘끗 쳐다본다. 그는 존경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중요한 건 일이 재미있는지 여부다. 그러자 소녀는 장난스럽게 우리 소년이 왕국에서 가장 강한 기사였다고 말하며 왜 평민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단검을 지붕에 찔러 넣었다. 시로는 그가 조롱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검은 머리의 여자는 부인하지만 눈빛에는 그런 느낌이 담겨 있다. 그녀는 그에게 한때 기사단의 왕이었지만 반역죄로 처형당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상기시켜준다. 시로는 머리 위에 걸린 거대한 달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주할 뿐이다. 그녀는 그래, 적어도 넌 살아있잖아 라고 말하며 기운을 내려고 노력한다. 아직 상황을 뒤집을 수 있어요. 연설, 클라인, 알았어, 멋지긴 한데 왜 날 구한 거야? 하지만 메시아스는 그에게 가장 모호한 대답을 건네며 정말로 이유가 필요한 듯 물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애쓰는 모습을 즐기는 것뿐이에요. 정말 좋았어요. 나의 구세주는 가학적인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인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뒤에서 그를 껴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린성에서 백작이 사는 곳에서는 몇몇 부하들이 심하게 질책을 받고 있었다. 그는 적이 너무 강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실패를 보고하고 있다. 분노한 영주들은 그를 면전에서 쓸모없다고 불렀다. 주님 옆에 있는 여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싱글벙글 웃고 있는데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부하들은 그저 용서를 구하고 있다. 오버로드가 제임스를 비난하기 시작하며 특히 그가 계속 실패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제임스는 지금 절박하게 마지막 기회를 간청하고 있다. 그는 시로를 잡겠다고 맹세한다. 이번에 주님은 관심이 없으시네요. 결국 그는 너무 좌절해서 2명의 전사를 불러들인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명령을 기다리며 준비한다. 임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로를 잡는 것이다. 제임스, 그는 대위 계급에서 일반 병사로 강등된다. 그는 월급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의한다. 적어도 그는 죽지 않았어. 도시로 돌아와서
우리는 높은 곳에서 이 세 시점에서 촬영한 사진을 얻습니다. 시로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일반 백성들이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다가올 어려움을 알고 있다. 메시아스는 블레이드 조각들이 다시 합쳐진다는 예언의 한 구절을 읽고 있는데 우리 주인공은 그에게 돌아서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자 시로와 소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경비원들이 벌써 돌아왔다고 그는 짜증이 났다. 메시아스는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시로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그냥 성큼 들어간다. 한편 군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에게 귀중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노인은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시로를 불러 도움을 청하고 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불쌍한 남자의 얼굴을 밟는다. 한편 제임스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발차기를 보고 도대체 왜 이런 더러운 짓을 했을까 하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친구 꽤 멀리 날아갔네. 그러자 다른 기사가 우리 소년을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말했다. 우리 아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최악의 악몽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을 듣자 붉은 머리의 기사는 이성을 잃고 최고의 필살기를 쏟아낸다. 시로는 단 한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멈추는데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로. 그래서 이제 기사는 자신의 공격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다. 그러자 갑자기 땅에서 손들이 솟아나와 시로의 다리를 붙잡았고 붉은 머리의 남자는 모두에게 지금 당장 자신을 잡으라고 명령하며 소리쳤다. 모든 병사들이 달려들지만 시로는 걱정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는 같은 손가락을 들어 올려 그 손가락으로 땅을 가볍게 두드리더니 펑! 모두가 거대한 폭발에 휩쓸려 망가진다. 그는 단순히 지하의 손 공격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 갑옷을 입은 기사가 너무 세게 튕겨나가서 거의 건물 하나를 통째로 들이받을 뻔했다. 시로는 다가가서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다. 그는 경비원의 머리를 벽에 박고 이 망할 놈이 왜 이곳을 계속 약탈하는지 묻지만 그 놈은 상색에 충성한다고 말하며 입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 시로는 마스크를 벗고 자신의 악마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그는 경비원에게 자신의 흉측한 화상 자국을 보여주며 자신이 아는 누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만약 그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의 가족, 심지어 아이들도 모두 없애버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남자는 겁에 질려 바로 주저앉는다. 그는 시로에게 상사의 이름과 상사가 마법 도구를 가져오라고 보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지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소녀는 단검을 꺼내며 혹시 찾고 있던 거냐고 물었다. 붉은 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게 그들이 찾던 거라고 말했다. 시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한 뒤 그를 보내주었다. 남자와 그의 일행은 가능한 한 빨리 뛰어다닌다. 시로는 그저 혼자 서서 이 도시의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더 많은 문제가 분명히 다가올 거야. 백작의 저택으로 이동해 도시를 돌아다니며 정의로운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 모두가 이 남자의 대담함에 놀랐고 심지어 군중 속에서 백작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다. 망토를 걸친 신비로운 인물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요. 그들은 후드를 벗자 금발머리와 능글맞은 미소를 드러냈다. 여자아이인데 시로에게 어떤 약속을 속삭이고 있어요. 그녀의 녹색 눈동자가 지옥처럼 강렬하게 빛났다. 한편 우리 아들은 빨간 망토를 쓰고 광장을 걸어다니며 눈에 띄게 화려하다.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외치자 그는 백작이 다음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돌아섰고 그 소녀가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빠른 속도로 그에게 달려왔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를 껴안아 땅에 넘어뜨렸다. 그녀는 화가 나서 누구냐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소녀는 자신을 캐롤이라고 소개하며 그를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시로는 냉정하게 그녀를 차단하며 자신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캐롤이 잠깐만 나 진짜로 너를 거절하는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귀여운 걸. 우리 아들은 이 생물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어리둥절해하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녀에게 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캐롤은 다시 공격한다. 육체적인 공격이 아니라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정의로운 절도라고 외치며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고 멍하니 바라본다. 그녀는 던지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사적인 곳에서 이야기해야겠어. 둘이 남게 되자 캐롤은 다음 일에 참여하고 싶다고 떠들기 시작했다. 시로는 짜증내며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고 묻는다. 소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취 물약을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시로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계획하는 일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상기시켜준다. 캐롤은 이 물약이 얼마나 끔찍한지 설명하기 시작했고 솔직히 시로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함께 가도록 허락하고 그녀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한다. 캐롤은 그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기쁨에 겨워 비명을 지르고 이제 그들은 함께 이 모든 습격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영지로 돌아온 경비병들은 백작에게 더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백작은 정신이 나가서 말 그대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분노에 휩싸여 있다. 그는 이 손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망친 자신의 경비대원들을 비난하고 있다. 경비병들은 그저 공포에 질려 서 있다가 그의 분노에 찬 구함을 듣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기사가 달려들어 더 나쁜 소식을 전하며 어떤 소녀가 집에 침입해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일로 더 화가 났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리를 공격할 배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그리고 시로가 위에서 내려온다. 갑옷을 입은 전사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 시로는 백작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중 가장 무례한 인사를 건넨다. 백작은 검을 움켜쥐며 다시 이 도둑을 만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우리 아들이 재빨리 달려들어 방역하기도 전에 카운트의 목을 움켜쥐었다. 이 빌어먹을 놈은 시로가 자신을 벽에 몰아붙였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백작은 미소를 지으며 문명인답게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그는 병사들에게 손을 흔들어 도움을 청한다. 경비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시로는 그들을 쓰레기처럼 바라보며 캐롤을 불렀다. 소녀는 문을 거세게 차고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모두가 이 젊은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캐롤은 경비병들에게 약병을 던졌고 역겨운 무언가가 사방으로 터져 나왔다. 경비원들은 냄새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자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한 기사는 감당할 수 없어 바로 토하고 말았다. 한편 캐롤은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패배한 적들을 쓰러뜨리며 쓰러진 채로 있는 적들을 발로 차고 있다. 이제 신문 시간입니다. 시로는 백작에게 마법 도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이 소년이 이 일에 진지한지 아니면 장난을 치는 건지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자 시로는 백작이 장난을 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칼을 백작의 팔에 찔러 넣었다. 시로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의 모든 뼈를 부러뜨릴 거야. 하나씩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시로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정체불명의 남자가 그에게 무언가를 던진다. 시로는 막으려 하지만 막을 수 없다. 발사체가 그의 손가락 사이를 날아다니며 바로 백작의 몸에 꽂힌다. 뚱뚱한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고 우리 소녀는 자신이 어떻게 실수했는지 생각하고 있다. 그는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범인을 쫓아가려 하지만 목표물이 도망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화가 났어요. 캐롤은 백작을 바라본다. 죽은 남자가 바닥에 누워있고 그녀는 거의 환호하는 듯하다. 시로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본다. 백작의 얼굴은 순수한 공포로 일그러져 있다. 바늘독이 그를 빠르게 죽였지만 고통스러워 보였다. 다른 곳에서 바늘을 던진 남자가 자신의 성공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무능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법의 도구를 요청합니다. 암살자는 그에게 한 조각이 이미 시로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늙은이는 악당처럼 웃으며
우리 아이를 죽이고 모든 파편을 모으면 신성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세계 최강자가 될 기회를 얻었다. 젠장, 그는 이 세상의 신이 되어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겠어. 한편 백작의 저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백작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당연히 그들은 저택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보물을 챙기고 물건을 두고 다투며 내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다. 우리 소년과 메시아들은 지붕 위에서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고 있어요. 메시아스는 시력에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지 묻는다. 악당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를 기분 좋게 만든다면, 한편 캐롤은 자신의 힘에 감탄하며 이번 습격이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셋은 기본적으로 옥상에서 축하하고 있어요. 시로는 그녀에게 모자를 쓰다듬어 주고 더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약속한다. 메시아스는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경고했나요? 이제 그들이 카운트를 건드렸으니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을 것이다. 나 같은 영웅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 전투를 위해 캐롤의 키. 마을 광장으로 들어서니 신문 배달부가 특별판을 팔기 위해 목청껏 소리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시로를 열렬히 칭찬하고 있었다. 시로는 자신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에 놀라고 있다. 그러더니 케인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보낸 초대장을 읽었다. 케인 경은 그들이 저녁 식사에 오기를 원한다. 시로는 그게 함정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동의한다. 그들은 어떤 일이 닥쳐도 잘 대처할 거예요. 그는 이미 재미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즐거움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다른 곳으로 잘라주세요. 무거운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아래로 횃불이 비치는 것이 보인다. 어떤 남자들이 플라스크에 갇힌 소녀를 보며 아샤라고 부르고 있다. 그녀는 4년 넘게 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두 남자가 카네의 초대의 시로가 실제로 나타날지 논의하고 있다. 케인은 시어러가 함정임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더 강해질 거라고 확신하며 말했다. 이 전사는 다음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경비원은 우리 아이가 매우 강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흰머리 거인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가볍게 넘겨버린다. 케인은 다음 순간 저주받은 라인을 소환한다. 미친 듯이 불길이 사방에서 치솟았다. 이 짐승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마법에 둘러싸여 있다. 지켜보던 남자는 경악했다. 이 라인의 강력함을 본 악당은 파편들을 이용해 실험적인 무기를 만들었다. 불사자가 포효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 케인은 모든 파편을 모으면 세상을 파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꿈이 실현될 생각에 흥분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유리잔에 손을 얹고 아이샤를 바라보며 그녀가 여기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시뢰게로 돌아가. 그는 태연하게 성으로 다가간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다. 케인 경은 우리 소년이 해낸 모든 영웅적인 일을 기억하며 그를 반갑게 맞이한다. 시로는 주목받는 것에 개의치 않고 차분하게 행동하며 킹은 모든 사람의 기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연설한다. 손님들은 파티에 오셔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파티 초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하인들이 음식이 준비되었다고 알렸고 홀에는 말 그대로 산처럼 쌓인 구운 돼지고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호스트는 모두에게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먹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로, 그는 음식을 거부해서 동행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소녀는 그때부터 나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기꺼이 자신의 몫을 먹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케인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 소년을 바라보고 우리 소년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자 우리 소년은 이젠이 한 일을 알게 된 후로는 자신을 믿기 어렵다고 태연하게 말한다. 여전히 바보처럼 웃고 있네. 케인이 우리 소년을 불러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자 소년은 태연하게 두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단검을 꺼내 이놈들에게 이게 그들이 찾던 것이냐고 물었다. 갑자기 바늘이 우리 아이를 향해 날아왔지만 캐롤은 멋지게 막아내며 형제를 보호했다. 한편 우리 아들은 이 빌어먹을 놈의 어처구니 없는 시도를 비웃느라 바쁘고 그녀는 연기를 그만두고 그의 부하들에게 시로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기사들이 공격해 오지만
시로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이 하수인들을 쓸모없는 도구라고 부른다. 그리고 시로는 이 강력한 펀치를 날려 식탁을 산산이 부셔버리고 이 놈들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케인은 실제로 막아내고 우리 선수는 오히려 비웃으며 본격적인 싸움에 대비한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오피스키를 시전하자 케인은 절박해져 상담색에 도움을 요청한다. 마법사는 아까 잠들어 있던 야수를 불러낸다. 우리 아이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때 케인은 악당 독백을 시작하며 우리 소년이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말했다. 모든 것은 그의 고양이 덕분이라며 이길 수 없으니 포기하라고 말하고 사자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걸 즐기면서 어떻게 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순진하다. 그러자 사자가 다시 나타나 발톱으로 우리 소년을 날려버리고 불꽃을 뿜어내며 소년을 태워버렸다. 그리고 바로 이 빌어먹을 놈들이 싸움이 이미 끝난 것처럼 환호하기 시작하네. 킹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제 이 망할 왕도 입을 놀리기 시작하네. 우리 아이에게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말이야. 하지만 그가 몸을 풀기 시작하기도 전에 시로는 태연하게 잔해물 사이로 걸어나간다. 비록 갑옷이 부서지고 살이 드러나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노인은 창백해졌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아직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그를 떨리게 하고 있다. 그는 우리 아들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사자에게 그를 끝내라고 명령했고 사자는 더 큰 소리를 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모두 들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사랑으로 가득한 주먹으로 이 큰 고양이에게 작은 가르침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사자를 벽으로 곧장 날려보낸 후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올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법을 걸었고 날아다니는 해골들이 우리 아이를 애워쌌다. 케인은 마치 우리 아이가 이제 끝장났다고 말하는 듯 했다. 이 유령들은 그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저렇게 웃고 서 있네요. 그러자 그는 손목을 휙 돌렸고 펑! 이 모든 유령들이 사라졌어요. 칸에는 시로가 앞으로 돌진하기 직전에 보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잠시 후 시로는 강력한 펀치로 남자의 턱을 깨뜨렸고 그 충격으로 인해 남자는 공중으로 날아갔다. 케인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그런 힘을 얻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시로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유령이기 때문에 그 유령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은 지옥에서 기어나온 자라고 덧붙인다. 그래서 당연히 그 밑바닥 수준의 엄마들은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시로는 재빨리 다시 달려들어 마무리를 짓고 사자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명령했고 고양이는 몸을 던져 경호하려 했다. 꽤 잘 싸우지만 결국 다시 쓰러진다. 시로는 고개를 들어 작별 인사를 하려 했지만 겁쟁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남자는 뒤에서 발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킹이 100m 달리기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라도 하듯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은 쫓아가려 하지만 사자는 다시 일어선다. 그것은 소용돌이치는 마법 토네이도 동작을 일으킨다. 하지만 시로는 이 포켓몬 배틀에 질려버렸다. 그는 한 번의 펀치로 마법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그 폭발음은 홀 전체에 울려 퍼진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잔혹한 일격으로 사자를 쓰러뜨린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완전히 죽었어. 한편 신씨는 이미 성 밖을 나와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본다. 잠깐, 저분이 시한부 마법사가 저들 사이를 미친 듯이 달리며 절망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는 무작위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달라붙는 해골 얼굴 사슬을 소환한다.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리고 시로가 마침내 따라잡았을 때 그는 모든 혼란을 목격했다. 사람들이 갇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 보이지? 그리고 그곳에 서서 사이코틱한 미소를 지으며 고전적인 악당의 인질극으로 시로를 조롱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요? 구해줄래?
아니면 나 잡을래? 그는 사람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지옥과 천당을 오갔어. 이런 아마추어적인 전술에도 더 이상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시로는 인질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바다로 돌진한다. 케인의 뇌가 정확히 과부하되는 순간을 볼 수 있다. 그는 시로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믿을 수 없어. 그들의 검이 부딪히고 시로의 힘에 실린 일격이 카네의 검을 산산이 부셔뜨렸다. 우리 아들은 좀처럼 쉬지 않아요. 공격이 계속 이어지자 이 남자는 너무 세게 맞아 곧장 단단한 벽을 뚫고 날아갔다. 시어러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으르렁거린다. 게임 오버. 하지만 그때 바늘을 던지는 암살자가 다시 그의 머리 위로 나타난다. 시로는 돌아서며 자신을 해치려는 이 어설픈 시도에 완전히 지루한 표정을 짓고 한 번의 가벼운 스와이프로 모든 독침들을 바로 발신자에게 되돌려 보낸다. 바로 그때 그 암살자는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짙은 보라색 마법이 시로와 체인스를 휘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아이가 이 마법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네요. 물론 케인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한다. 그래, 네가 맞췄어. 또 도망가네. 이 남자는 전투 전략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심폐운동만 한다. 그는 그것을 지하 감옥에 예약하고 여전히 그 초록색 거미줄에 갇혀있는 사랑하는 아이샤에게 달려간다. 아이샤는 다음 행동에 대한 망설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러자 마법진이 그의 발밑에서 빛나고 보라색 불꽃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이로 인해 아이샤의 용기 유리가 깨지고 아이샤는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케인은 공중에서 그녀를 낚아채며 그녀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고 그가 그녀를 만지자마자 이 녀석은 슈퍼 사이어인이 되어버린다. 한편 우리 아들은 여전히 그 사슬에 맞서 싸우고 있어.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아. 다음 프레임에서 그는 마치 종이처럼 그들을 찢어버립니다. 시로는 그곳에 서서 그 신비로운 공격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파악하려고 애쓰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남은 건 이 망가진 쇠사슬뿐이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도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이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핑크색 머리를 한 소녀들이 온 머리를 덮은 채로 건물 전체가 그녀를 향해 기울기 시작한다. 시로는 떨어지는 파편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쳐냈다. 우리 소녀는 파괴된 현장을 둘러보고 즉시 케인이 저지른 일임을 알아차린다. 케인에게 컷, 경비대들이 지하 감옥으로 급히 달려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심각한 기이한 에너지를 감지했기 때문이야. 그들은 케인의 신비한 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떠올리며 시로가 입구에서 자신들의 소중한 주군을 다치게 했을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바로 그 불안한 후드를 쓴 인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경비원들은 카이로의 엄청난 힘과 지하실에서 느껴지는 소름 끼치는 분위기에 대해 불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후드를 쓴 남자가 무언가를 흘리자 케인 경이 카이로의 힘을 인지하고 퇴각하기로 결정했으며 떠나기 전에 약속한 보상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 했다고 언급했다. 경비병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리더의 관대함에 감탄하며 케인을 마치 성자처럼 칭송하며 환호했다. 이 멍청이들은 보상을 기대하며 지하로 들어가 닫힌 방으로 걸어 들어간다. 전체 부대가 이 흉측한 촉수들에게 완전히 박살납니다. 어둠의 에너지가 기사들을 휘감고 끔찍한 괴물이 그림자에서 나타나 그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며 고통에 몸부림친다. 괴물은 한 번의 공격으로 그들을 뒤로 날려보낸 뒤 곧바로 던전 천장을 뚫고 나와 도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괴물은 5마일 방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정도로 소름 끼치는 울부짖음을 내질렀다. 그 신비로운 후드를 쓴 고문은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괴물을 쫓아나가면서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다고 중얼거리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괴물이 무작위로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바퀴벌레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이 괴물은 여기저기서 희생자들을 붙잡아 말 그대로 생명을 빨아들이고 있어. 그러자 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타난다. 그는 촉수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강력한 일격을 가했고 붙잡혀 있던 마을 사람들은 기절했지만
살아있는 채로 땅에 쓰러졌다. 우리 아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묻자 그녀는 그게 결함이 있는 마법 전사라고 설명하며 부족한 힘을 보충하기 위해 힘을 흡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로는 처음에는 케인의 애완용 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메시아스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말한다. 케인이 직접 그 바보 같은 놈이 보라색 불꽃 조각에 공명하여 이 끔찍한 괴물로 변했다고 말하고 있어. 우리 아들은 혼란스러워하며 혼잣말로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괴물이 공격해왔다. 시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괴물이 이상한 행동을 하네요. 그냥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시로와 메시아 모두 거기에 서 있어요. 어떠한 것들이요? 그들의 메시아들은 케인이 자신의 힘을 되찾기 위해 남은 크리스탈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그녀는 정말 싫어 하며 던져요. 그리고 그것을 뒤쫓아간다. 그는 괴물의 몸통까지 따라붙는 치명적인 일격을 날려 괴물의 촉수를 여러 개 잘라낸다. 우리 소년이 거리를 좁혀 다시 한번 타격하려 하지만 괴물이 입을 벌려 거대한 에너지 빔을 발사해 소년은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케인을 쓰러뜨려야 한다. 괴물은 성을 향해 다시 달려가기 시작했다. 시로가 추적 중인데 덥나요? 한편 성 안에서는 거대한 분홍색 선이 여전히 기절해 있고 캐롤은 그 분홍색 에너지의 섬광을 발견하고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다. 그리고 와! 괴물이 나타나 사자의 몸에서 소녀를 단번에 잡아먹는다. 그녀는 직격으로 충격을 받고 그대로 날아와 성벽에 부딪힌다. 케인은 사자의 시체 앞으로 달려가 자신의 촉수를 사자의 몸에 박아 넣는다. 아마도 자신을 지배하는 무언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번의 생명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그 생물은 사자의 심장을 움켜쥡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있는 또 다른 인격, 즉 아이샤라고 추측되는 인격이 그에게 몸에서 당장 나가라고 말하기 시작하지만 케인은 다시 제어권을 빼앗으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목표에 너무 가까워진 후 포기할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이 내부적으로 다투는 동안 우리 아이는 따라잡는다. 그는 다시 공격하며 칼날이 괴물의 사지를 깔끔하게 베어냈다. 우리 기사들은 이 얼음 같은 죽음의 시선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 물건을 저승으로 보내길 바라는 눈빛이었다. 괴물은 시로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그와 함께 놀았던 즐거움은 무시한 채 게임 시간이 끝났다고 비웃었다. 그러자 괴물은 사자의 심장으로부터 힘을 흡수하여 이제 보라색 에너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로는 그저 멍하니 서서 이 변신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주변 지역 전체가 흔들렸다. 자네가 사방으로 흩날리고 있어요. 한편 누군가가 순수한 아기로 기뻐하며 자신이 일으키는 혼란을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 그러자 먼지 속에서 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변신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불타는 용으로 변했어. 그는 자신을 찬찬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지배할 힘이야말로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 녀석은 눈앞의 모든 것을 즉시 파괴하기 시작하고 우리 아이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불타는 녀석이 온 지역을 바비큐로 만들고 있는데 대대적인 복귀를 선언하고 있네. 네, 그의 뇌는 꽤 빨리 따라잡는 편이에요. 네, 이제 케인은 아니네요. 그래서 그는 당연한 질문을 한다. 넌 도대체 누구야? 불의 골렘이 그를 향해 돌아서서 간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어차피 넌 곧 죽을 테니까. 그러더니 우리 소년의 임박한 파멸에 대한 장황한 독백이 시작된다. 그러자 그는 악마의 기술을 소환하고 거대한 폭발이 땅을 갈라놓는다. 연기가 거치자 9머리를 가진 용이 불길 속에서 기어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완전한 수령 모드입니다. 이 녀석은 깨어나자마자 거대한 입을 한꺼번에 벌리고 시로를 인간 햄버거로 만들 준비를 한다. 우리 소녀는 더 나은 각도를 잡으려고 높이 뛰어오르지만 용은 가만두지 않고 즉시 소년을 감쌉니다. 모든 9개의 머리가 사방에서 그에게 달려들자 시로는 자신의 능력 중 하나인 나이트 파워를 꺼냈다.
악마왕은 마법으로 검을 충전한 뒤 있는 힘껏 휘둘렀다. 이 칼날은 공기를 가르며 용을 향해 곧장 날아들지만 용은 자신만의 공격으로 맞선다. 충돌하면 충격파가 우리 아이를 뒤로 날려버립니다. 우리 소녀는 파이어 골렘이 달려들어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을 때 간신히 착지했고 그 충격으로 시로는 땅에 묻힐 정도로 심하게 쓰러졌다. 하지만 공격은 그에게 거의 상처를 입히지 못했어요. 불의 괴물이 다시 돌아와 두 번째 싸움을 벌이고 이번에는 시로가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반사할 수 있는 보호막을 소환한다. 골렘은 신경 쓰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진하며 우리의 소년의 방패를 산산이 부셔뜨리고 옆으로 날려보내는 또 한 번의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다. 시로는 벽에 부딪히며 얼굴에 분노가 가득 담긴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메시아가 나타나더니 우리 아이가 괜찮은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네요. 시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불타는 녀석의 힘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한다. 한편 불의 괴물은 저기서 오만하게 굴며 이 비참한 인간들을 조롱하고 있다. 마법사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 그녀는 시로에게 계획을 세웠고 곧 실행에 옮길 거라고 말한다. 골렘은 그녀의 마법 상징을 알아차리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케인의 의식으로 전환하자 젠장, 이 남자는 갇혀있네. 그는 마치 인형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 붉은 실로 얽매여 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힘의 대가는 잊혀진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절규하며 이 운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케인은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때 기억 하나가 떠오른다. 이 소녀는 강한 남편과 결혼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동화 같은 삶을 살면서 그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헌신적인 기사 역할을 하며 도적들로부터 그녀를 구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것. 빨리 감기.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해냈어요. 영웅이 되었어요. 제국의 꼭대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 있다. 하지만 순식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그는 배신을 떠올렸다. 그는 누구든 상관없이 제국의 정상에 오르겠다는 자신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밟아야만 했다. 케인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모든 이들을 짓밟겠다고 맹세했고 갑자기 자신을 억누르던 족쇄가 풀리기 시작했다. 케인의 모습이 골렘의 눈에 비친다. 그는 자신의 몸을 되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 충성스러운 기사라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불의 괴물이 맹렬히 방역하지만 우리 아이는 이 괴물에게 몸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다. 시로메크들은 그저 저 안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야. 케인은 괴물을 밀어내지만 이 괴물은 끈질기게 버티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불의 골렘은 길을 막는 누구에게든 분노를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소년들은 불길에 휩싸여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데 메시아는 이 악몽을 끝내기 위해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그녀는 시로가 그 유물의 힘을 사용하라고 제안한다. 그 특별한 칼날 말이야. 그는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단검의 손잡이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남자는 유물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다. 파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칼날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그렇지? 한편 케인은 여전히 몸에서 이 불의 괴물을 내쫓으려고 애쓰고 있으며 그 남자가 이 괴물과 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불의 괴물은 케인의 의지를 완전히 압도하며 마치 벌레를 짓밟듯 그를 짓누르고 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불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경기의 승패가 났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길이 우리 아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게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자 도시 전체에 폭발이 일어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괴물들이 또다시 케인의 몸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는 그 작은 반란을 아주 빨리 진압했다. 한편 시로는 잃어버린 칼날을 찾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 악마 같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불길한 위협을 쏟아내고 있다. 아무래도 1000년 동안이나 꾸물거리던 고대 악마가 이제 막 일어나 짜증을 낼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모든 일이 완전히 꼬이기 전에 어제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해. 시로는 다시 마법 방패를 던져 불길을 막아냈다. 골렘들이 공격해온다. 이 불나방 같은 놈이 인간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하네. 우리 아들은 스스로 일어나 그를 꾸짖으며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말한다. 3년 전에는 인간이었지만 배신을 당해 불타오르는 불덩이가 되었다. 불의 괴물은 사실 그 말에 깜짝 놀랐다. 그 원작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로는 무덤에서 빠져나온 이후로 자신을 떠돌이 영혼이라고 부르며 기본적으로 심각한 원한을 품고 할 일이 많은 환한 유령이라고 말한다. 우리 전사들의 눈은 이 어두운 그림자가 적에게 드리워지자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다. 파이어 골렘은 시로가 이미 자신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 괴물이 블록을 휘두르지만 우리 기사님은 여전히 강력한 일격을 가한다. 적은 다양한 움직임에 진심으로 놀랐고 시로는 튀어나와 짜증나는 밤을 보냈다. 시로는 이 싸움을 오래 끌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는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해야 해요. 우리 소녀는 마치 생명이 걸린 것처럼 파괴된 거리를 전력 질주하며 그 유물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맨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의 단검이 멀리서 빛나고 있는 채로 놓여 있었다. 물건은 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가 그걸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하고 있어요. 한편 골렘은 그 성가신 밤을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다. 거대한 거인이 멀리서 무언가를 낚아채고 그 조각과 함께 달려오는 남자도 보인다. 괴물은 이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다. 바로 이것이 신모드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 이 불타는 녀석이 마지막 조각을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 아들은 불의 골렘이 유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고 칼을 잡으려는 찰나 바로 한 걸음 앞에 있었다. 히로의 얼굴에 날카로운 빛이 번쩍이고 바로 그 순간 괴물이 그를 곧바로 덮쳐서 날려버렸다. 우리 아들은 뒤로 튕겨나가 땅을 세게 부딪히고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분노에 차서 이를 악물었다. 악당은 마지막 조각을 움켜쥐며 악당다운 순간을 만끽하고 불의 괴물은 마침내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낼 수 있게 된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더니 골렘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상황이 지금 정말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악당은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세계 정복을 계획하고 있다. 당연히 그 사람이죠. 악당 101, 우리의 영웅들이 이 지나치게 강력한 적과 맞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의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인다. 장면은 린성의 지하 감옥으로 전환된다. 운명에 대해 독백하고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어수선하다. 진짜 철학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녀는 깨진 플라스크 근처에서 주문을 걸고 있는데 케이는 누군가 자신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 격렬한 비명소리와 함께 그는 온 사방에 보라색 불꽃을 내뿜는다. 하지만 우리 소년기사는 주저하지 않는다. 악마는 인간들을 보며 즐거워하던 중 갑자기 손의 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시로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강하게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 아들은 계속해서 이 불의 골렘을 제압하려 하지만 괴물은 새로운 유물이 완전히 가라앉으면 빠른 죽음을 선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때 케인이 안에서 깨어나 내면의 괴물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내전 때문에 불의 골렘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시로는 케인이 내부에서 방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충성스러운 기사는 시체 납치 미수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며 괴물에게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달려든다. 약해진 괴물은 방어의 허점을 드러내고 시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승리를 거둘 기회를 포착한다. 그리고 기사단 시절 여왕을 처음 만났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녀가 봉사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자 말없이 서 있는 우리 아들. 그녀의 눈은 음모와 속임수로 가득 차 그를 꿰뚫어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라고 대답했어. 물론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현재로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은 불의 골렘을 향해 돌진하며 결코 목표를 의심하지 않고 맹세를 지키겠다고 말하며 괴물과 다시 싸우기 위해 몸을 던졌다. 이번을 제외하고는 공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일을 위한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적에게 가한 가장 강력한 일격을 가했고 그 충격으로 도시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강력하다. 건물들이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고 있다. 불의 괴물은 공격을 막아내지만 파편을 떨어뜨리고 만다. 시로는 괴물과 완전히 동기화되기 전에 그것을 떼어냈다. 이 망할 놈은 유일하게 남은 기회를 놓쳤으니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바로 그때 우리 아들의 주먹이 그의 멍청한 얼굴에 맞았기 때문이다. 안에서는 고통받는 케인이 악마가 몸에서 나가라고 절규하고 있다. 한편 우리 소녀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는지 의아해하며 조각을 주워든다. 그는 피를 토하며 기침을 하고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배신감과 무너짐을 느낀다. 그는 혼자서 힘겹게 싸우고 있다. 바로 그때 나츠에 대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에게 뒤샷을 거절했지만 우리 아이는 그날 한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지금은 그가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러자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다시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시로는 보랏빛 불꽃에 힘을 전한다. 보라색 빗줄기가 마치 신호탄처럼 하늘로 솟아오르고 이내 보라색 빛이 우리 아이를 온통 뒤덮는다. 불의 괴물은 이제 자신이 완전히 끝장났음을 깨닫는다. 시로가 유물의 힘으로 완전히 충전되었기 때문이다. 그 신비로운 후드를 쓴 고문관은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며 자신의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나버렸음을 깨닫는다. 보라색 에너지의 기둥 두 번째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 그리고 그녀는 시로가 유물의 힘을 각성시킨 것에 대해 실제로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변신이 절정에 달하면서 괴물의 힘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동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나가는 중 우리 아들은 이 큰 녀석을 바라보며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우리 아들들은 이걸 끝낼 준비가 됐어. 한편 케인은 여전히 자신의 몸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괴물을 가두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결국 그는 좋은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우리 아이에게 심장이 약점이라고 말하며 이제 우리 아이를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시로는 병든 듯한 칼을 뽑아들며 반응한다. 그러자 괴물이 다시 지배권을 잡더니 우리 아이가 가진 건 하나뿐인데 자신은 6개의 파편을 휘두르고 있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한다. 우리 아들한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한편 우리 소년들은 그가 승리한 모든 과거 전투를 떠올리며 자신을 다잡는 중, 그리고 그는 이 불의 악맥에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악마적인 일격을 던지며 돌진한다. 그의 주변에서 말 그대로 공간을 찢어놓을 듯한 격렬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불의 악마도 장난이 아니네요. 그는 힘을 끌어올려 이 거대한 불의 호어리 바람을 우리 소년에게 직격으로 날려버립니다. 두 공격이 서로 충돌하며 도시 전체가 좌우로 폭발하듯 무너지고 있다. 시로는 불의 괴물에게 미친 듯이 험담을 하고 있다. 정말 그게 다야?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가합니다. 괴물은 그에게 마법이 그를 집어삼킬 것이고 그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려고 하지만 시로는 에어팟을 끼고 있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자신이 얼마나 작고 약하고 무력했는지 기억하며 회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야. 우리 소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했고 순수한 어둠의 에너지 덩어리가 그의 손에서 터져나와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 악마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다. 불의 골렘은 이 보호의 불꽃으로 자신을 감싸지만 시로는 순수한 증오와 분노로 달리고 있다. 아마도 아직도 받지 못한 왕실 뒷모습 사진에 화가 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페이지를 통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일격으로 이 악마를 내리친다. 불의 악마는 날아가 버리고 시로는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승리 포즈를 취한 채 그저 서 있을 뿐이다. 여왕에게서 기사 자기를 받았던 때를 떠올리며 이 세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로 돌아와 보니 날씨도 기분과 잘 어울린다. 온통 먹구름이 끼어있네. 비가 하늘에서 울부짖듯 쏟아진다. 이 모든 파괴의 한가운데에 홀로 피어있는 붉은 장미가 있어요. 불의 악마가 젖은 도로에 쿵 하고 떨어진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꽃. 모든 마법 같은 에너지가 이 보라색 결정체로 응축되고 케인은 마침내 뒤통수를 맞고 쓰러진 채로 깨어난다. 비에 젖은 채로 그저 불쌍하게 누워있을 뿐이야. 우리 아들이 다가가서 바로 일어나더니 쓰러진 놈을 발로 차며 그만 연기해라고 말하네. 지금 그는 순수한 혐오감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자네가 저지른 짓 좀 봐. 그는 말하면서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가 된 도시 전체를 가리켰다. 하지만 이 망할 놈은 그냥 자만하지 말라고 하네. 난 너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내가 약점을 알려줬기 때문에 겨우 나를 초안으로 작성할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우리 아이는 네가 있어서 이 모든 전투가 일어났다고 쏘아붙인다. 남자는 완전히 지쳐서 겨우 서 있을 정도지만 이 녀석을 구워버릴 만큼의 힘이 남아있다. 셰로스는 케인의 모든 거짓말과 깨진 약속에 분노하며 이 빌어먹을 놈을 죽이고 싶은 마음과 복수를 위해 더 오래 고통받게 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케인은 우리 아이에게 이 모든 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는 속임수에 넘어갔다. 아까 그 망할 놈이 그 모든 조각들을 모으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 갈라지기 전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주 편리하게도 언급하지 않았더라. 메시아스가 이샤를 안고 들어왔다. 그녀는 그를 옆에 눕히고 지금은 그가 자신의 힘을 빌려준 덕분에 자신을 도왔으니 그가 저지른 일은 잠시 접어두겠다고 말한다. 그는 아샤를 부드럽게 안고 슬프고 비극적인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속삭인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것, 폐허에 둘러싸인 채 기본적으로 그의 사망 발표예요. 메시아스와 시로는 케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그를 운명의 희생자이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부른다. 그 녀석은 자신이 쫓던 힘에 의해 타락해버렸어. 시로는 다가가 유물의 조각을 집어들고 모든 조각을 모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자 보라색 칼날이 나타나며 메시아는 이 칼날이 한번 휘두르면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힘을 지녔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 뒤로 포탈이 열리고 사슬이 앞으로 튀어나왔다. 시로는 이 공격의 강도에 완전히 넋이 나간 채로 피했다. 그러자 불타는 눈을 가진 신비로운 망토를 쓴 인물이 나타나고 후드를 쓴 채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미스는 칼날을 잡으려 하지만 후드를 쓴 케인이 그녀를 쓰러뜨리고 유물을 빼앗아 간다. 이 신비로운 마법사는 정확히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우리 소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되찾으려 하며 마법적인 일격을 가하지만 이 남자는 마법적인 사슬로 가볍게 막아낸다. 이 어둠의 존재들은 밤의 왕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조롱하며 시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밀쳐냅니다. 우리 전사들의 얼굴은 순수한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다. 그는 이제 장난을 그만뒀어요. 시로는 비명을 지르며 공기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마법 공격을 펼친다. 분홍색 사슬들이 압력에 의해 폭발하고 이를 지켜보던 적들은 완전히 공포에 휩싸인다. 마법사는 간신히 공격을 피했고 그 공격이 자신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자 그는 시로가 한창 전성기였을 때 실제로 위협적이었던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기사왕은 힘이 다해버렸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다. 지친 기사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고 있다. 어둠의 마법사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지만 동시에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 바로 그때 메시아스가 앞으로 걸어가며 여기가 시작점인지 묻는다. 그녀는 화를 내며 리비스라는 이름을 내뱉었다. 이 남자는 오랜만에 만났다고 말하며 웃기 시작하더니 언젠가 자신을 배신하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녀에게 경고한다. 하지만 아니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아이를 가리키며 리비스가 이번 전투에서 패배할 거라고 말하고 그 모든 게 그 아이 덕분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러자 레비씨는 그냥 포털을 열고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가 신이 곧 깨어나 인류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라는 연설을 하기 전에 그가 떠난 후 시로는 좌절감에 주먹을 바닥에 내리치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지금 이 두 사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그는 메시아에게 돌아서서 그 망나니를 아는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 서로 꽤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고 말한다. 시로가 엄청 화를 내요. 그는 그녀의 옷깃을 잡아채며 그녀가 미리 경고했더라면 그가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추어처럼 유물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좀 진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마법 전사 한 명과 싸운 후 간신히 발을 디디고 서 있다. 시로는 이 일을 제기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캐롤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 첸을 향해 가능한 한 빨리 달려가고 아들은 메시아에게 캐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보고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마술사가 그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전체 상황을 과소평가했다. 캐롤은 사자와 싸운 후 분명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시로에게 달려가 그를 위로해 달라고 애원한다. 우리 소녀는 소녀를 꼭 껴안고 자신이 소녀와 함께 있는 한 누구도 그녀를 상처 입히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러자 그는 메시아에게 돌아서서 오늘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메시아스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캐롤은 귀여운 척하며 자신이 최선을 다해 싸웠다고 말하자 금세 화가 났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 그녀에게 보상을 해줘야 해. 그리고 보상으로 그녀는 우리 아이와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해요. 그 남자는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먼저 힘을 회복해야 해요. 한편 아까의 분홍색 머리의 소녀가 잔해 밑에서 기어 나왔다. 시로를 보자마자 아이는 구원자 이름을 외치며 우리 아들이 또다시 자신을 구해줬다고 감격해한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어요. 이제 군중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 소녀는 자신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지나면 케인의 성에 도착해 있습니다. 시로의 실책은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에서 줄어들고 있다. 케인이 마법의 유물 조각과 조화를 이루는 곳, 메시아는 운명과 숙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아무도 운명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시로는 철학 서적을 찢으며 자신이 한가한 잡담을 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한다. 메시아스는 손을 내밀며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시로는 그녀가 그에게 숨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녀를 믿었다고 말하며 완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 번도 그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없으니 이번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한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고 메시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털어놓을 의향이 있다. 갑자기 시로는 낯선 곳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투시경들이 아름다운 풍경 위 공중에 떠다니고 그는 도대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메시아는 옆에 나타난 채로 문명이 존재하지 않던 5000년 전으로 그들을 데려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신들은 인간을 노예로 부린다. 사람들이 당황하며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려 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무거운 타격이 이 불운한 사람들에게 떨어진다. 이 거대한 붉은 머리의 여신은 방금 자신이 사용한 펀치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쓰러뜨린 것을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자랑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의 파란색 친구는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주먹으로 꽉 쥐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의 생각에는 그게 훨씬 더 재미있대. 이 오래된 시대에 인간이 진정한 힘을 얻기 전에는 인류가 말 그대로 가축처럼 취급받으며 영웅으로 여겨졌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저 거대한 생물들을 물리쳤을까 궁금하네요. 정답은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10만이 다른 신을 능가할 수 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인간은 신에게 직접 맞서기에는 너무 약하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신들 내부의 모순을 이용하고 신들이 서로 싸우게 하여 그 혼란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 한 사람만이 이 놀라운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땅 위에서는 한 남자가 잠든 신들에게 다가가 크로노스 신에게 정보를 전달했다고 소리치며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리비스야. 그래서 우리 소녀는 메시아에게 인텔 레비스가 예전에 어떤 종류의 인텔이었는지 완전히 헷갈려하며 서 있었다. 메시아스가 그에게 말하길, 형,
신들이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서로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걸 이해해야 해. 왕좌의 게임이었지만 실제로 불멸의 존재들이 다시 지상에 돌아온 상황에서 리비스가 크로노스에게 다가갔다. 걔가 야, 사장님, 하이랜드 섬에 보낸 사람들 기억나세요? 그들은 야생 동물을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카트론 경은 신을 봉인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던 거야. 그리고 내가 크로노스가 완전히 미쳤다고 말할 때 이 남자의 온몸에서 분노로 인해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는 뜻이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대체 뭘 훔치려고 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카트론이 이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면 싸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당신을 영원히 신의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 그래서 크로노스는 바로 거기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캐트론을 죽이고 있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리비스는 크로노스가 성큼성큼 가버리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고 그의 머릿속에서 기어들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크로노스는 보이지 않고 갑자기 저기 덤불에서 어떤 남자가 튀어나온다. 그는 크로노스가 곧 담배를 피울 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어. 연막 작전 사람들. 레비스는 여기서 4D 체스를 두며 이 모든 신의 힘 다툼을 끝내려고 하고 있어. 한편 메시가 우리 아이에게 레비스가 원래는 용 사냥꾼이었지만 신들이 신성 전쟁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더 키워야 했다고 말했다. 조금 더 지나니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텔레포트해서 카트론의 목을 잡고 땅바닥에 내리꽂는다. 카트론은 완전히 눈이 멀어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고 있다. 크로노스가 그의 얼굴에 들이댄다.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신 봉인 기술을 배웠다고 비난하는 것. 여기서 내 최종 목표가 뭐야? 카트론은 순진한 척하며 크로노스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크로노스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걸 믿지 않아. 그는 캐트론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순간에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그러자 카트론은 라바지를 시켜 자신의 일을 하라고 명령했고 이 미친 자는 물에서 뛰어나와 하이랜드 섬의 봉인 기술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마법진이 물 표면을 가로질러 펼쳐져 있다. 크로노스는 레비스를 발견하고 기다려, 여기 있었구나 하고 두 번 쳐다본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의 주의 분산이 캐트론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푸른 신이 크로노스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찌른다.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 캐트론 같은 놈이 나한테 이빨을 드러내지 말았어야지, 멍청아. 그러자 마법의 사슬이 크로노스를 감싸기 전에 이미 발사되어 크로노스가 반응하기도 전에 빠르게 감겨버렸다. 크로노스가 덫의 얼굴부터 걸어 들어갔고 아무도 그를 놓아주지 않자 사슬이 목을 휘감아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1초 뒤 크로노스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남겨진 것은 그의 마법 검뿐. 마치 비디오 게임 보스전에서 얻은 전리품처럼 떠다니고 있다. 카트론은 칼을 집어들고 크로노스가 자신이 이렇게 속임수를 쓸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라며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리바스는 다른 신들이 당신이 그들 중 한 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한 질문을 던집니다. 카트론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무심하게 검을 휘두른다. 이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솟아오르며 멀리 있는 산에 닿으면 마치 종이장처럼 산을 가르며 지나갑니다. 레비시는 크로노스의 남은 힘과 봉인 기술 모두에 담긴 파괴력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이제 캐트론은 거의 막을 수 없는 상태야. 레비스는 즉시 충성을 맹세하며 카튼이 이제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순간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카트론은 신을 봉인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혀 자신의 새로운 힘을 과시했고 일반 인간도 봉인 형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는 사실상 신의 살인을 민주화했다. 카트론은 무적의 존재감을 느꼈다. 크로노스의 보라색 불꽃검을 얻음으로써 신성력의 일부를 흡수했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 최악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시점부터 광신적인 의심이 신들 사이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감시하며 의심스러운 사람을 가차없이 살해했다. 신들은 지옥처럼 기회주의적으로 변하여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인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경쟁 신들을 무찌르는 데 도움이 되는 신성한 힘에 조각을 준다. 신들의 수가 급증했지만 인류의 힘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었다. 결국 인간은 신들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카트론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깨닫고 절망적인 공포에 휩싸인다. 한편 레이브들은 수년 동안 이 상황을 기다려왔다. 리비스의 과거 배신은 인류에게 어두운 미래를 가져왔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카트론을 무찌른 후 리비스는 스스로를 전 세계의 신으로 선포했다. 인류는 환호했고 레비시는 그래, 이제 내가 내 신이야 라고 말했다. 우리 아들 시로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의 투영이 이상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바로 다음 순간 그들은 다시 나타났다. 우리 아들은 메시아에게 다가가서 그게 전부냐고 물었다. 그녀는 라비가 이 이야기를 묻어두기 위해 무언가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그에게 말했다. 이제 시뢰가 어떤 적과 맞서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신들을 조종할 용기를 가지고 실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평범한 인간. 몇 시간 후로 시간을 건너뛰어 리비스는 여왕에게 흥미로운 정보를 가지고 다가가 여왕이 말한 대로 우리 소년을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자리를 떠난다. 그는 우리에게도 시선을 두고 있어서 정말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여왕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녀는 공중에서 이 마법의 단검들을 만들어내어 리비스에게 곧장 던졌다. 하지만 이 망할 놈은 모든 것을 농락하며 피하려 했고 이 건방진 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클라인을 없애는데 네가 도와주면 내가 내 약속을 지킬게.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너조차도 바르바로스 가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그들이 찾아왔을 때 여왕은 이제 이 일이 실제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레비스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진정해, 그냥 장난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여왕의 눈가가 움찔거린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녀는 정신적으로 메모를 한다. 내가 잡히는 대로 이 마법사를 죽일 거야. 하지만 라비의 방식은 다르다. 나중에 살해 위협이 있을 거야. 지금은 현재에 집중해야 해요. 그는 이 놀라운 파트너십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편 성의 지하 감옥에서 시로는 점점 열이 오르고 있다. 그는 라비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그는 마치 모든 걸 보여달라고 하는 것 같아. 운명의 고리로 여기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해요. 자신이 약속을 지키고 그녀를 위해 그 모든 유물을 모아왔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하는 것. 그는 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지 묻는다. 운명의 고리는 마커스를 통해 응답하며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 순간이 오면 시로는 스스로 알아낼 거야. 시로는 지금 짜증이 나서 그녀를 부르며 따지고 있다. 내가 진짜 질문을 할 때마다 넌 항상 운명의 반지 뒤에 숨고 잘못을 저지르면 조용히 숨어서 그저 외로운 영혼일 뿐이라고 말하곤 해. 우리 아들은 자기가 그중 한 명이라며 웃는다. 나중에 연결되는 캐슬링크로 이동하세요. 드디어 시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캐롤이 문을 쾅 열고 들어와 큰 소리로 빅브라더 시로에게 소식을 전한다. 시로는 한숨을 쉬며 생각한다. 잠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그러자 캐롤이 폭탄을 터뜨렸다. 이제 곧 이 성의 주인이 되실 겁니다. 슈로의 뇌는 이 상황을 처리하기도 전에 과부하가 걸렸고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슈로의 방으로 들어가 그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다. 린성이 이제 시로의 소유가 되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그가 도시를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지만 우리 소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군중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시로경은 왜 이걸 거절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파이몬? 시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똑바로 눕는다. 봐, 내가 너희를 마음씨 좋게 구해준 게 아니야. 제 나름의 이유로 그렇게 했어요. 그는 옆에 있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제 내 방에서 나가.
난 네 구원자가 아니야. 영웅을 원하시나요? 다른 바보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 역할을 맡게 해봐. 그런 다음 이 멍청이들과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는 걸어나가며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몇 분 후 시로는 이미 성문 앞에 도착해 있었고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메시아는 당신이 벌써 떠나는 것에 진심으로 놀라며 그의 옆에 떠다닌다. 마을 사람들은 당신이 머물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어요. 시로가 그녀를 잘라냈다. 그들은 나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영웅적 환상을 투영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차이가 있어요. 메시아가 그를 압박한다. 여기에 혹시 소지품이 없으신가요? 여기 온 지 1년이나 되셨네요. 시로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슨 소용이 있다고 무엇에 집착하느냐고 묻는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냥 조용히 하고 그를 따라오라고 말했어? 그는 빗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작은 목소리를 듣기 전에 겨우 10걸음을 내딛었다. 전에 봤던 분홍색 머리의 소녀인데 흠뻑 젖은 채로 그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녀는 숨을 가쁘게 쉬며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여행에 필요한 식량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성껏 포장된 이 완벽한 빵들을 꺼냈다.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슈로의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그는 이 제스처에 실제로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선물을 받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한다. 소녀는 신에게 그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한다. 그녀가 말했듯이 착한 아이.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저놈들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했지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어서 오히려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준다. 놀랍게도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지고 시로는 빵을 자세히 살펴보며 이것이 풍년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조금 더 지나면 레비성 밖에 있는데 거기는 정말 춥다. 캐롤은 추위에 몸을 떨며 이 추운 날씨에 불조차 피울 수 없다며 불평하고 있었다. 시로는 나무에서 내려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태연하게 걸어간다. 그는 지옥불 스키를 발동시키고 아무렇지도 않게 모닥불을 피운다. 캐롤은 단 1초 만에 일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다. 캠프파이어가 해결되자 둘 다 따뜻하고 아늑해졌어요. 시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자신을 따라다니는지 묻습니다. 캐롤은 바로 팽얼 모드로 돌입하며 자신이 그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우상이며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모험을 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걸 믿지 않아. 그는 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거짓말을 감지할 수 있고 그녀가 진실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캐롤은 지금 절박해하며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해줄 테니 만족시켜 달라고 말한다. 시로는 기어를 바꾸며 그녀에게 향수를 건네달라고 부탁한다. 캐롤은 이 허름해 보이는 주머니에 그림을 넣고 그가 주머니를 열자마자 냄새가 트럭처럼 코를 덮쳤다. 정말 냄새가 심하네요. 우리 아들은 그녀가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신문하지 않기로 했지만 언젠가는 내게 진실을 말해야 할 거라고 경고한다. 캐롤은 그저 앉아 생각하네. 시로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친절한 남자야. 그러자 시로는 나무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메시아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가 모르는 것은 그녀가 운명의 반지를 사용해 다가올 문제를 피하려고 운명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지가 활성화되자 그녀의 눈이 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허 속으로 옮겨진 자신을 발견하고 갑자기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그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이런 곳에서 누가 구원을 필요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거대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운명을 건드리는 무례한 손님들에 대해 절규하고 있다. 천사가 메시아를 향해 손을 뻗자 거대한 손바닥이 그녀의 얼굴 앞으로 날아왔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완전히 얼어붙은 채 그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그녀가 앉아있는 나무의 꼭대기가 빠르게 부러지는 것을 지켜보며 땅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한다. 시로는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린다. 그는 전력 질주하여 공중으로 뛰어올라 메시아스가 넘어지기 직전에 그녀를 붙잡아 땅에 얼굴을 박기 전에 구해낸다. 그는 마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알고 보니 메시아는 운명의 반지에 대해 너무 야심찬 계획을 세웠더라. 그녀는 실수로 운명의 신을 깨웠고 신은 이에 불쾌감을 느끼며 그녀를 존재에서 지우려 했다. 시로는 자신의 운명을 보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미래를 지켜보겠다고 한다. 만약 자신이 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스스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한다. 다음 날 아침으로 넘어가자 캐롤은 일어나 보니 이미 시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라비성으로 향할 거라고 말하며 재미있는 소개를 도와줄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캐롤은 즉시 활기를 띠었다. 시로는 웃으며 이게 정말 엄청나게 흥미진진할 거라고 말한다. 그는 라비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계획이야. 왜냐하면 그가 왜 그런 미묘한 일을 하겠어. 한편 성 안에서는 경비병들이 니콜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색 갑옷을 입은 소녀는 상색의 니콜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옷과 헬멧을 쓴 남자가 화가 났다. 그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으며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처형하겠다고 위협한다. 갑자기 성문이 활짝 열립니다. 시로와 캐롤은 그 지독한 악취 주머니를 들고 마치 이곳을 자기네 땅인 양성으로 쳐들어간다. 시로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라비의 성의 새 주인들을 환영해 주세요. 물론 그들은 선물을 가져왔으니까요. 시로는 연극적이지 않으면 안 돼. 그는 첫 번째 플라스크를 던졌고 그것이 땅에 부딪혀 깨지자 그 압도적인 악취가 마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러자 우리 아이는 향이 조금 강할 수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지만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효과가 정말 놀랍네요. 남자는 힘을 얻고 여자는 아름다움을 얻는다. 그러니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캐롤은 그를 지지하며 이 향이 모든 향수 중 가장 자연스럽다고 칭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경악하고 있어요. 정말 숨을 쉴 수 없어요. 일부는 헛구역질을 하고 다른 이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다. 한 경비원은 대낮에 생물학 무기를 던지는 것은 비열한 행위라고 절규한다. 헬멧을 쓴 남자는 방금 나타난 이 두 명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금색 갑옷을 입은 소녀가 앞으로 나서며 이 일을 직접 처리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한다. 헬멧을 쓴 남자는 그녀에게 라르바인 성의 땅을 무례하게 한 이 도적들을 없애면 사형에 처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시로는 밤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소가 더욱 짙어진다. 오늘 첫 물고기를 잡은 것 같네요. 빨간 머리의 여자는 우리 아이를 조롱하기 시작하며 저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유충성에서 시로는 그저 서서 생각하고 있어. 좋아. 네가 가진 게 뭔지 한번 보자.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미친 듯이 달려가 벨트에서 지갑을 낚아채 바로 끼워 넣었다. 빨간 머리는 즉시 알아차리고는 방금 그가 훔친 것이 자신의 피땀 어린 돈이라며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는다. 시로는 지갑을 열어보니 은화 1개가 들어있었고 그걸로 됐다고 하며 나갔다. 은화 한 잎이 전부야. 한편 그 빨간 머리는 그게 한 달치 월급 전부라며 우리 아이에게 당장 돌려주라고 난리치고 있어요. 시로는 마치 젠장 훔칠 가치가 거의 없는 걸 다시 던져주네. 그러자 시로는 헬멧을 쓴 아저씨를 흘끗 쳐다보더니 눈이 반짝였다. 빨간 머리와는 달리 그 남자는 여유로워 보여서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빌리고 싶다고 말한다. 헬멧을 쓴 남자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즉시 전투 자세로 몸을 낮추며 오늘은 안 돼, 꼬마야 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존재는 자신을 위해 싸울 거대한 정령천사를 소환한다. 시로는 이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감탄하고 있다. 거대한 정령이 그를 향해 휘두르지만 공격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시로는 마치 쉬운 모드를 플레이하는 것처럼 피한다. 헬멧을 쓴 남자에게 다가가며 그는 자신이 이미 망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소년의 한 방에 맞고 바로 벽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남자는 간신히 서 있고 시로는 그 대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어. 하지만 그가 밧줄로 이 남자를 강도질하기 전에 쏜살같이 달려와 시로의 다리를 휘감았다. 또다시 붉은 머리의 소녀가 나타나
상세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를 붙잡고 있다.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연설을 반복하고 시로는 그저 흥미롭다는 듯 웃으며 이 사람들이 지루한 바보들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린드 성으로 돌아온 소녀는 그가 린 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눈이 커졌다. 잠깐, 이 사람은 시로야. 린 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시로는 그저 장난치고 재미있게 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한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동안 헬멧을 쓴 남자는 기회를 포착한다. 그는 신호총을 꺼내 하늘로 밝은 빨간색 섬광탄을 발사했다. 시로는 폭발 소리를 듣고 신음했다. 오, 이제 백업이 생기겠네. 한편 캐롤은 자신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병사들을 유혹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발을 질질 끌고 있네요. 그래서 캐롤은 괜찮아. 있잖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녀는 또 다른 악취폭탄 항아리를 꺼내 그들의 발밑에 던져 깨뜨린다. 군인들은 캐롤이 이런 것들을 모두 숨겨둘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갑자기 밝은 섬광이 번쩍이고 모두가 헛구역질을 하며 신선한 공기를 달라고 애원한다. 한편 캐롤은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즐기고 있었고 그 물건들은 전혀 해롭지 않으니 그렇게 과장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성의 반대편에서 사방에서 온 군인들이 브라이튼 씨의 붉은 불꽃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한다.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혼날 거야. 해당 지역의 모든 분대가 지휘관 위치로 급히 달려간다. 시로와 함께 돌아왔어. 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맨손으로 밧줄을 가볍게 끊는다. 그는 하루 동안 충분히 즐겼으니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빨간 머리의 소녀는 그곳에 완전히 어안이 벙벙한 채 서 있다. 이 사람이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일로 인해 완전한 혼란이 발생했고 이제 그는 시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게 놀이공원에 온 것 같았어요. 짧게 살듯이 가능한 한 즐기면서 살아야 해. 하지만 소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녀는 등 뒤로 손을 뻗어 검을 뽑아든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는 창처럼 그것을 시로에게 던졌다. 우리 아들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는 피했다. 중간 보폭으로 뛰어 근처 지붕 위로 올라간 뒤 캐롤을 향해 걸어간다. 그는 소녀를 품에 안고 오늘 하루는 충분히 즐거웠다고 말하지만 캐롤은 왜 못생긴 소녀에게 벌을 주지 않았는지 묻고 실망한다. 우선 빨간머리 기사는 분명히 그 말을 듣고 오고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팬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시로는 그냥 웃어넘기며 이건 그저 인사였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당분간 머무를 예정이니 조만간 다시 만날 거야. 캐롤은 이 녀석들을 가지고 놀 생각에 신이 나서 흥분했다. 다음에 시로와 캐롤은 성 밖으로 빠르게 달려나가고 소녀는 뒤쫓으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소리친다. 그러자 갑자기 또 다른 악취폭탄 항아리가 그녀의 발 바로 앞에 떨어졌다. 손전등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는 순간이 정확히 드러난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이 두 사람을 잡고 싶어 한다.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전환하세요. 도시의 거리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도움을 외치는 이 소녀는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과 처한 상황을 보아 누군가가 분명히 그녀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 팡성주의 영주가 그녀를 잡기 위해 현상금을 내걸었고 이제 궁전 경비병들이 그녀를 추적하고 있다. 그녀는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고 경비병들이 즉시 그녀를 에워쌌다. 아직 그녀를 잡지도 못했는데 벌써 보상금을 어떻게 나눌지 논쟁하고 있네. 소녀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고 그 생각만으로도 분노로 가득 차오른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갑자기 기운이 떨어졌다. 그녀의 눈이 빛나기 시작한다. 한 경비원이 소리치며 모두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말하고 이 어린 소녀가 마녀라고 외친다. 하지만 흩어지기 전에 그들 모두는 얼음 조각상으로 변해버립니다. 소녀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시 달리려 하지만 바로 눈앞에서 밝은 섬광이 번쩍이는 것을 보게 된다. 메시아스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앞길을 막는다.
소녀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며 다가오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울면서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겁에 질린 아이에게 다가가 그녀를 껴안고 마치 마흐무드처럼 이제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